개띠 선생님들 잘 찾아오셨습니다. 1982년 임술생으로 살아오시며 평생 내가 책임질게 하고 앞장서 버텨온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겉으로는 든든하고 말수 적은 기둥 같았지만 속에서는 혹시 내가 빠뜨린 건 없을까? 가족은 괜찮을까 하는 걱정을 조용히 눌러 담았지요.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니 억울함과 답답함이 불쑥 올라올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묵직한 걸음을 놓지 않고 지켜온 선생님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댓글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한 줄 적어주세요. 저는 매일 새벽 조용히 마음을 모아 선생님의 이름과 바람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제 2025년 8월 을사년 갑신월의 흐름을 임술생 개띠의 기운에 맞춰 명리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임술은 속의 임수와 겉의 술토가 만난 구조입니다. 임수는 큰 강과 바다처럼 넓고 깊게 흘러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순환시키려는 힘이고, 술토는 가을 끝자락에 건조한 흙에 남은 열기를 품은 토로서 지키고 버티는 기운입니다. 물은 흘러야 맑아지고 흙은 숨을 쉬어야 비옥해집니다. 두 기운이 함께 있으면 포용력과 현실 감각, 책임감과 융통성이 조화를 이루지만 지나치면 물은 범람의 방향을 잃고 토는 굳어 균열을 만듭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안고 흘려보내지 못하면 마음은 무겁고 흐름은 막힙니다. 받아들일 것과 내려놓을 것을 가르는 경계, 흘림과 멈춤의 리듬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올해와 이달의 핵심 과제입니다.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을목은 가늘지만 끈질기게 파고드는 새싹의 힘이고, 사화는 그 싹을 밖으로 밀어 올려 드러내는 불길입니다. 술토는 을목에게 파여 변화를 강요받고, 임수는 사화와 상해를 이루어 불과 물이 서로 끓이거나 꺼트리는 극단을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덮어둔 문제가 불쑥 올라오고 눌러둔 감정이 치솟는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는 재앙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리하고 방향을 바꾸라는 강제력입니다. 내가 먼저 물기를 내고 흙을 고르게 다지면 목은 성장의 자극이 되고 화는 추진력의 불꽃이 됩니다. 8월은 여름 끝자락과 가을 초입이 맞닿는 문턱이며 간지로는 갑신월입니다. 갑목은 굵고 곱게 뻗어 더 크게 키우라 하고, 신금은 서늘한 칼날로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라 요구합니다. 목은 키우고 금은 자릅니다. 이미 목화가 강한 해에 목금 충돌이 더해지니 한쪽에서는 확장을, 다른 한쪽에서는 정리를 동시에 외칩니다. 임술생에게 갑목은 넓은 물 위에 다리를 놓아 방향을 지정하라는 신호이고, 신금은 술토 위에 쌓인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라 하는 냉정한 기준입니다. 내가 먼저 무엇을 키우고 무엇을 덜어낼지 분명히 정하면 외부의 칼날은 무뎌지고 목의 확장력은 내 편이 됩니다. 이번 달에는 금생수의 흐름이 뚜렷합니다. 문서와 계약, 제도 변경 안내, 데이터와 정보 같은 금의 형태로 기회가 먼저 들어오고, 그것이 실제 자금 흐름과 이동,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지는 수의 움직임으로 바뀝니다. 동시에 사화와 자수의 상해가 해 전반에 깔려 있어 즉흥적 결정이나 감정적 반응은 물을 끓여버리고 지나친 미루기는 불을 꺼버립니다. 어떤 정보든 우선 적어두고 하루나 이틀 뒤 다시 읽어보는 숨 고르기를 생활화하십시오. 이 짧은 텀이 화기에 과열을 시키고 금의 칼날을 섬세한 조각칼로 바꾸어 상해를 상생으로 전환합니다. 기록과 점검은 운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입니다. 임수는 넓지만 한번 범람하면 통제하기 어렵고, 술토는 건조한 열을 품어 한번 굳으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올해와 8월은 예전 방식만 고수하면 버겁다는 메시지를 거듭 전합니다. 디지털 문서 처리, 바뀐 제도 신청 방식, 재정 관리 시스템, 인간관계 소통법 등 생활 속 구체적 영역에서 작은 변화 하나씩 직접 시도해 보세요.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물은 탁해지고 흙은 더 굳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쌓으면 물은 더욱 맑게 흐르고, 토는 숨통이 트이며 비옥해지며, 금은 모양을 정리하고 목은 건강하게 자라며 화는 결과를 환하게 비춥니다. 건강 면에서는 화의 과열과 금의 건조함이 번갈아 치고 들어와 심혈관과 혈압 기복, 호흡기와 피부 건조, 위장과 담의 부담, 신경계 과민 수면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수는 수분 대사가 흐트러지면 부종과 순환 정체가 생기기 쉽고, 술토는 관절과 허리, 소화기에 건조한 열이 쌓여 염증이나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늦은 밤 자극적인 뉴스와 끝없는 화면 스크롤,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미지근한 물 한 잔과 느린 호흡,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닫는 루틴을 만드십시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피하고 곡물과 뿌리채소, 깨끗한 단백질로 토와 금의 균형을 잡으면 화기의 과열과 금기의 건조함을 동시에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자주 나누어 마셔 흐름을 고르게 유지하고 허리, 무릎, 어깨 같은 부위는 무리한 동작보다 꾸준한 풀어주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관리하십시오. 작은 이상 신호를 초기에 챙기는 부지런함이 곧 큰 병을 막는 예방입니다. 재물운은 활동과 교류, 그리고 정리의 힘이 동시에 살아나는 달입니다. 신금은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잘라내는 칼입니다. 오래된 보험, 불리한 대출, 쓰지 않는 구독료, 유지비만 나가는 물건과 서비스를 정리해 구조를 바꿔보십시오. 정리만으로도 수의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새 기회를 담을 여백이 생깁니다. 임수의 넉넉함은 베풀다 보면 내 그릇이 비어버릴 수 있고 술토의 고집은 혹시 몰라서라는 이유로 쌓아두다 길을 막기 쉽습니다.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베풀지를 분명히 하면 돈은 맑게 돌고 다시 돌아옵니다. 작은 선행과 의미 있는 지출, 가족과 주변을 위한 투자로 토의 덕성과 수의 순환을 살리면 재물운은 자연스럽게 선생님께 돌아옵니다. 인연과 귀인 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갑신월에는 금의 기운을 제대로 쓰는 사람, 현실적 조언과 문서 정리, 제도 이해에 능한 이들이 귀인이 됩니다. 임술생 개띠에게 특히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호랑이띠와 말띠와 돼지띠입니다. 호랑이띠는 임목의 추진력으로 굳은 토를 부드럽게 헤집어 변화의 길을 열어주고, 말띠는 오화의 따뜻한 힘으로 술토와 어울려 실행력을 북돋우며, 돼지띠는 해수의 넉넉함으로 건조한 토를 적셔 정보와 정서를 부드럽게 흐르게 합니다. 반대로 거리를 두어야 할 띠는 용띠와 닭띠와 소띠입니다. 용띠는 진술충의 기운으로 정면 충돌이 잦아 고집대 고집의 소모전이 되기 쉽고, 닭띠는 유술형의 기운이 작동해 기준 싸움과 말끝의 상처가 반복될 수 있으며, 소띠는 축술형의 기운으로 답답함과 경직이 커질 소지가 있습니다. 멀리하라는 뜻은 인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을 정하고 에너지를 과하게 쓰지 않는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 경계가 불필요한 소모를 막고 때로는 그들의 시선이 아이디어의 불씨로 남을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말과 글이 운을 움직입니다. 신금은 문서와 기록, 계약과 약속을 뜻하고 간목은 큰 방향을 세우는 힘입니다. 임수는 그 과정을 유연하게 이어 흐름으로 만들고 술토는 현실에 뿌리 내리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 하나와 덜어낼 일 하나를 적어보세요. 작은 약속이라도 글로 남기고 최종 결정은 하루 뒤 다시 읽어내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말로만 오가는 약속은 화의 즉흥성에 휩쓸려 허공으로 흩어지고, 기록은 금의 칼날로 형태를 남겨 수의 흐름을 견고하게 합니다. 종이에 적고 필요한 서류를 챙기고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 세 단계를 꾸준히 지키면 갑신월의 금생수 흐름을 매끄럽게 탈 수 있습니다. 이 달의 핵심은 두 가지 균형입니다. 키울 것과 줄일 것을 스스로 가르는 균형, 그리고 불과 물, 목과 금의 온도차를 조율하는 균형입니다. 내가 먼저 가지를 쳐내면 외부의 칼날은 무뎌집니다. 내가 먼저 호흡을 고르고 감정을 식히면 남의 불길도 쉽게 번지지 못합니다. 충돌과 긴장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칼이 아니라 내 삶을 다듬는 조각칼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는 넘기 어려운 장벽이 아니라 잘 건너면 더 넓은 곳으로 안내하는 다리가 됩니다. 조율의 기술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적어보고 덜어보고 한 번 더 보는 작은 반복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인생은 결국 스스로 길을 내는 과정입니다. 충직한 개처럼 늘 남을 지켜주던 선생님, 이제는 그 따뜻한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도 돌려야 할 때입니다. 길 위에 돌을 치우고 잡초를 뽑아 숨 쉴 틈을 만들며 잠시 그늘 아래서 숨을 고르는 시간, 그것이 다시 먼 길을 갈 힘을 줍니다. 오늘 적은 한 줄이 내일의 다리가 되고 오늘 덜어낸 한 가지가 내일의 여백이 되어 빛을 들여옵니다.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숨 쉬는 동안 배우고 다듬고 또 걸어갑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